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계양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앞으로 가장 큰 과제는 수용 예정자 원주민에 대한 보상 대책인데요. 대부분이 농지인 계양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주민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계조합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실용농인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뭔지 이양구 전 인천시 의원과 실용농대책위원회 장경필 공동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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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공공주택 지구 지정으로 계양 신도시 개발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상 문제가 대두가 되기 시작할 텐데 계양 신도시의 경우 대부분이 농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계양 신도시 100만 평 중에서 2개의 자연불악을 빼고는 모두 농경지입니다. 네. 이곳에는 그 계양농협 5개 장목반 중에 4개 장목반하고 부천농협의 1개 장목반 300여 명의 그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린벨트 그 1등급지에다 또 여기가 아주 의량농지인 거죠. 대부분이 이제 벼농사라든지 또는 비닐하우스에서 채소와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예, 그 공공주택 지구가 지정된 후에 3기 신도시 원주민연합회에서는 지정을 철회하라, 신도시 개발 철회까지 주장을 하고 나섰었는데 계양에도 사실 주민대책위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실용농인대책위에서는 이번 공공주택 지구 지정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저희 원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요, 3기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과 발전을 위하고 향후 후대에 역사적 큰 자산으로 남길 바라고 있으며 또한 서민들의 주거 대책으로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은 우선적으로 토지주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민간공 협의체나 보상 협의체를 통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원활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장경필 대표께서는 농사를 짓고 계세요? 실제? 네네네. 저는 30여 년 동안 계양의 터를 잡아 현재까지 생업으로 시설 채소 및 쌀 농사를 짓고는 실용농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현재 본인 농지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영농민이 한 300여 분 정도 계시고 또한 전문 농업인으로 구성된 5개 장목반이 수용지 토지 전체 면적 중 70%가량 농사를 지으며 생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3기 신도시 보상협의회가 끝나면 농업을 생업으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실직자가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래서 저희 원주민 대책위원회에서는 국토부와 LH 생계 대책의 일환으로 생계조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농지를 가졌더라도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농지를 빌려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 땅이 없이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보상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예, 실제로 그 토지주이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70% 이상이 그 임대농지입니다. 원주민들이 그 그린벨트의 어떤 토지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토지는 원주민들 토지가 아니라 70% 이상이 이제 외집분들 소유가 된 거고요. 그곳을 이제 임대해서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토지주는 토지보상과 영농보상 그리고 생활용지 보상을 받고요. 또 정식 임대농은 영농보상과 이제 생활용지 보상을 받지만 실영농인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 사정으로 인해서 정식 임대 계약을 맺고 있지 못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수도 있고요. 실제 정식 임대를 했더라도 그 보상이 생존 대책에는 부족한 게 현실이죠. 평생을 땅만 바라보고 사셨던 분들인데 신도시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두고 정부와 협상을 해나가야 할 텐데요. 실용농인 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습니까? 저희 원주민 대책위원회에서는 선대로부터 지켜온 토지가 사업자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헐값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력히 또 반대하고 있고요. 주민 추천 감정 평가업자를 통한 공정하고 정당한 또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동의 없는 수용으로 인하여 많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법에 의한 수용인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서 양도수세 감면 확대 방안을 또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고요.
현재 국회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실질 그리고 현재 대체 용지 범위가 30k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인천시에서 발생된 수용이니까는 인천 전역과 광화, 옹진군까지 도시 활성화 방안으로 거리 제한을 좀 넓혀달라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본 사업지 내에는 박천동 송년마을과 마가모 마을이 60여 가구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 가구들이 70년대 전후로 건물로서 노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과 교통 및 그리고 고령화로 인하여 관내 거주지거나 신축을 희망하였으나 지자체의 지구 단위 계획상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거주하지 못한 세대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민 대책위원회에서는 모든 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선 이주자 택지를 또 공급해달라고 요청 또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실질적인 요구 사항들을 좀 짚어 주셨어요. 네네네. 국토부 또 LH와 그동안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었는데 네네네. 현재까지 어떤 논의들이 좀 이어졌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당한 보상, 양도세 감면 혜택, 이주자 택지 공급, 생계 대책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속적인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 사항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LH는 법적 근거를 문제 삼아 아무런 지금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이 지작물 조사 이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희 원주민 대책위원회에서는 본 요구 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으로 대항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택지 개발을 할 때 이 실영농인을 위한 대책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나요? 예, 과거에는 영농보상 3년치하고 그다음에 생활용지죠. 4평에서 8평까지 그 자격에 따라서요. 그런데 최근에는 영농보상도 2년치밖에 적용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지난 10여 년 전에 세종시를 만들면서 행정주민도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그런 일자리, 그래서 생계조합이라는 걸 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그 후에 혁신도시특별법이라든지 각 지역의 도청이전 특별법 이런 데들이 모두 주민들의 지속적인 일자리는 생계조합을 보장하고 있고요. 세종시의 경우에는 그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 약 2천여 분 중에서 이분들이 모두 생계조합 2개를 결성해서 현재 600여 분이 이 생계조합에서 지금 오랫동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좀 생계조합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건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생계조합 부분입니다. 이 생계조합은 좀 어떤 건가요? 이게? 생계조합은 개발 사업으로 수용되는 지역의 토지주나 임차농민 등의 일자리가 발달당하는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 외에 지속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주민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 이 생계조합을 통해 어떤 일자리가 좀 만들어지나요? 앞서 2차례 공청회를 거쳐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와 같이 생계조합을 구성하여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사업 착공 시 수목이식, 철거, 현장 관리 등 신규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준공 이후에는 행복, 나눔, 주택, 공공시설물 및 조경 관리 그리고 실용농민들이 농업 관련 특기를 살려서 친환경적 스마트 도시 농업 체험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생계조합이 상당히 좀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신도시에서는 이 생계조합이 설립된 사례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생계조합을 만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예, 지난번 제가 방송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10여 년 전 세종시 행정도시 특별법서부터 생계조합이 보장이 됐지만 또 도청이전 특별법, 혁신도시 특별법 모든 생계조합을 보장하고 있는데 유독 이 3기 신도시만큼은 이런 그 정부나 또 정치인들이 신도시 지정과 이런 것을
뭐 개발하는데 급급했지 실제 거기에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생존권, 일자리 이런 거를 위한 제도 보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결과인데요. 예. 이거는 뭐 정부나 LH 또는 인천도시공사인 사업자죠. 사업 내용 속에서 포함해서 앞으로 있을 세부 계획에 포함시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사례가 없다면 지금부터 뭐 사례를 만드는 게 좀 가능할지 사실은 의문인데요. 이게 토지 같은 재산권이 좀 없고 땅을 빌려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실용농인에 대한 생계 대책이 가장 시급한 상황에서 국토부랑 LH는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던가요? 이번 3기 신도시 발표 후 네. 이제 전략 환경 영향평가 공청회에서 제가 이제 실용농들에게는 생계조합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또 요구를 했고요. 다음 날 정부가 또 적극 검토하겠다고 또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후 구성된 이제 또 민간공협의체에서도 또 지속적으로 요구 중이고요. 정부와 LH는 기본적인 조사가 끝나고 네. 세부 사업 계획이 세워져야지만 생계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또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애초에 지구 지정 전에 합의를 마치겠다. 이게 주민들의 생각이었는데 지구 지정이 끝났어요. 네네. 거기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협상의 여지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협상이 좀 마무리돼야 한다고 보세요? 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이제 2단계 협약이었습니다. 네. 지구 지정 고시 전에 정부와 LH가 큰 틀에서 이제 생계조합을 이제 보장해서 실용농들이 지속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네.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상세 협력 협약이고 고시 이후에는 이제 세부 계획이 이제 수립될 때 생계조합이 어떤 사업과 일자리를 보장해 줄지를 네. 협약 또는 계약하는 것인데요. 정부나 또 LH가 이에 대한 또 접근 방법에 대한 이해관계가 네. 아직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미 고시가 됐으니 빠른 시일 안에 좀 큰 틀 좀 안에서 상생 좀 발전 협약하고 실시 설계 때 세부 사업에 대한 후속 협약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빨리 좀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는데 네네. 이게 그래도 만약에 생계조합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은 있으세요? 뭐 저희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국토부와 LH 관계자들도 용역 등 여러 가지 또 검토 중이라고 또 밝히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법적 형식을 좀 논리로 앞세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네. 저희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상 대대로 또 이어온 농사 터전이 모두 수용되전 생존권이 이제 박탈당하게 되는데 네. 가만히 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전 계양지구와 대장지구와 이제 생계조합 보장을 위해 함께 대처 중인데 이런 사실도 좀 국토부와 LH 관계자들도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는 분명히 또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생계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주민들의 이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과 함께 바라는 게 양도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이죠, 또. 네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세제 혜택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정치인들이 좀 네. 앞장서서 나서면은 또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또 김현미 또 국토부 장관이 또 언론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또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그 세제 양도세 문제는 이제 네네. 앞서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현행 조세 특례 그 제한법에는 77조와 133조의 양도세 또 증여세 감면에 관한 그 법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그 현금 2년 이전에 고시 2년 이전에 이제 토지를 이제 취득한 경우에 현금 10%, 또 채권 보상과 대토 보상은 15%, 또 3년 만기 특약 채권은 30%, 네. 또 5년 만기 특약 채권은 40% 양도세를 감면 중인데요. 네네. 토지주들은 이거는 정부가 그런 강제 수용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니만큼 대토 보상 등도 15%가 아니라 40%까지 좀 감면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지난 10월 초에 그 남양주시라든가 부천시라든가 이번 3기 신도시에 수용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김경엽 위원인가요? 김경엽 네. 위원이죠. 방문을 해서 양도세 감면 이 조세 특례법을 좀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요.
15일 날 그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경엽 의원께서 그 중부국세청장과 그 다음에 이번 사업 대상지인 인천국세청장에게 양도세 감면에 대한 이 필요성을 건의했고, 그 이 두 국세청장들은 이제 기획재정부가 사실은 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랑 협의하겠다고 이제 의견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양도세 감면과 또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도 짚어봤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수용 지구에 사시는 주민들의 이주주택 문제예요. 이 이주주택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신도시를 그 만드는 것,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신도시는 주거가 없는 서민들의 주거 대책이 근본적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신도시들의 특징들은 이제 동시에 주거만 하면은 자족적 도시가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일자리를 같이 보장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테크노밸리라든지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다 이런 것들을 같이 사업 대상지에 한 30-40%들을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죠. 문제는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이기 때문에 주거 공급의 50% 이상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이 외부에 주택 없는 서민들의 문제도 문제지만 앞서서 우리 장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했는데 이런 도시계획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오래된 그런 구옥들을 수선하지 못하고 이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70% 정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이주 대책은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이제 더 덧붙이자면은 이런 그 공공주택 택지 개발에서는 인근에 주거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이런 그 주민들을 위한 공공부지 확보들을 같이 병행해 간다면은 이러한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이 사업들이 더욱 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계양 신도시가 지구 지정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LH와 또 많은 협의를 해 나가야 할 텐데요. 협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 꼭 바라는 바가 있다면 한 말씀 마지막으로 짚어주십시오. 이제 국토부와 LH 또 인천시 계양구가 이제 주민들 간에 요구 사항이 또 원활하게 또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아쉬움이고요. 계양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적극적으로 또 원만하게 또 협의되어야 된다는 그런 바람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한번 힘을 같이 좀 실어주세요. 네, 지금 정부는 무엇보다 과거 정부들은 주민 참여를 중시했다면은 지금 정부는 그 참여보다 더 나아가서 주민 주도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그 3기 신도시 사업이 이러한 그 주민 주도 이런 것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정부가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전환점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저는 그 지속적 일자리죠. 수십 년 대대로 이어온 일자리를 박탈당하잖아요. 뭐 새로운 어떤 그 산업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고서 정작 거기에 생존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그 원주민들. 그 농민들의 어떤 실질적 생계 대책은 안 만들어주잖아요. 다른 공공사업은 이미 벌써 10여 년부터 모두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지속적 일자리가 보장되는 생계조합. 지금 정부도 용역을 통해서 LH가 같이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는데요. 뭐 수개월 안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책들 중에서 그래도 생계조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현실적으로 빨리 토지 보상이나 뭐 연금 보상 2년치 받아야 사실은 그리고 또 생활용지라고 기존 법에서 보장해주는 그 4평, 6평 이것은 주민들한테 안 돌아갑니다. 대부분 뭐 공동으로 그 이 10분 이상이 모여서 공동 어떤 상가나 이걸 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전문 건설업자들한테 이걸 매각하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남아있는 수십 년 생계를 하나요? 안 되죠. 지속적 일자리, 생계조합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